여러분, 오늘 아침 거울을 보셨습니까? 아니, 정확히 말하면 거울을 보는 것조차 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세수를 대충 하고 머리는 손으로 쓱 넘기고 어제 입었던 옷 그대로 또 걸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누가 볼 사람도 없는데 뭐하러 꾸미냐고, 이제 나이 들어서 다 소용없다고 혹시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켜놓고 하루 종일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당신. 머리는 며칠째 감지 않아 기름기가 흐르고 옷은 얼룩이 져도 갈아입을 기운조차 없고 신발은 현관에 아무렇게나 벗어던져져 있고 이 모든 것이 그저 귀찮아서라고, 힘이 없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가장 절박한 구조 신호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나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나 이제 포기하고 싶다고 보내는 조용하지만 가장 선명한 비명입니다. 배우자를 잃고 혼자 남은 당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 한 달에 한 번 전화 한 통 오면 다행이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병원 신세를 지고 이제 당신 곁에는 텅 빈 정적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생각합니다. 이제 나를 볼 사람도 없는데 누구를 위해 단정하게 입고 누구를 위해 깨끗하게 꾸며야 하나고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생각이 당신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사람은 배우자를 잃었을 때 인생을 먼저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립니다. 거울을 보지 않는 것, 머리를 빗지 않는 것, 옷을 갈아입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은 나는 이제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에게 선고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당신의 겉모습은 당신의 마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까? 아니면 이미 죽어간다는 조문 행렬입니까? 오늘 현자 철학당에서는 당신이 반드시 거울 앞으로 다시 서야만 하는 이유를, 당신의 외모가 왜 당신의 생명줄인지를,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당신을 살아있게 만들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뻐 보이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당신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켜주세요. 오늘 이 내용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빛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마음만 바르면 됐지, 겉모습이 뭐가 중요하냐고 말이에요. 젊은 시절에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외모는 다릅니다. 노년의 외모는 절대로 속일 수 없는 마음의 성적표입니다. 당신의 겉모습은 당신의 내면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울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돌봄 붕괴라고 부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손끝부터 멈추기 시작해요. 화장대 위에는 먼지가 쌓이고 옷장 문을 여는 것조차 숨이 막히고 목욕탕 가는 것이 산을 넘는 것처럼 힘들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몸이 불편해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당신의 마음이 스스로를 보호할 의지를 완전히 잃었다는 가장 선명한 신호등입니다. 빨간불이 켜진 것이죠. 부산 동래구에 사시는 73세 김영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과 50년을 함께 살다가 3년 전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남편을 떠나보냈어요.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부터 김영수님의 삶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세수를 하지 않았어요.
밥을 먹어도 그릇을 설거지하지 않았고, 옷은 며칠째 같은 것을 입었고, 머리는 한 달 넘게 감지 않아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수님은 스스로 이렇게 말했어요. 왜 씻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누구를 위해 깨끗해져야 하는지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말이에요. 자식들이 찾아와도 김영수님은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이 엄마 좀 씻으시라고, 옷 좀 갈아입으시라고 애원했지만 김영수님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김영수님은 우연히 거울을 봤습니다. 정확히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왔어요. 그 거울 속에는 낯선 노파가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기름때로 번들거리고, 옷은 얼룩투성이었어요. 김영수님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이미 죽어 있구나. 내 마음은 이미 관 속에 들어가 있구나 하고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외모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겉모습이 흐트러졌다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이미 무너졌다는 증거예요. 머리를 빗지 않는다는 것은 내일을 기약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옷을 갈아입지 않는다는 것은 누군가를 만날 이유가 없다고 포기한 것이에요. 세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 자신을 돌볼 가치가 없다고 선언한 겁니다. 노년의 외모 관리는 사치가 아니에요. 생존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외모를 포기하는 순간, 당신의 뇌도 당신을 포기하기 시작해요.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자기 돌봄을 멈춘 노인들의 뇌에서는 우울과 관련된 호르몬이 급격히 증가하고 생존 의지와 관련된 세로토닌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외모를 포기한다는 것은 뇌에게 이제 살 필요가 없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 거울을 보셨습니까? 거울 속에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미 죽어가는 사람입니까? 당신의 외모는 지금 무슨 색깔의 신호등을 켜고 있나요? 빨간불입니까? 노란불입니까? 아니면 초록불입니까? 당신의 머리카락을 빗으세요. 당신의 옷을 갈아입으세요. 당신의 얼굴을 씻으세요. 이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것은 당신의 뇌에게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에게 아직 포기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왜 단정해야 할까요? 예뻐 보이기 위해서입니까? 젊어 보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단정함은 노년의 마지막 존엄이기 때문입니다. 단정함은 당신이 당신 자신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명이에요. 젊을 때의 꾸밈은 유혹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끌기 위한 전략이에요. 하지만 노년의 단정함은 수양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예의예요. 노년에 단정하게 옷을 입고 머리를 빗고 깨끗하게 세수를 하는 것은 나는 아직 나를 귀하게 여긴다는 선언입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69세 박정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정자님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후 2년 동안 집 밖을 나가지 않았어요. 머리는 짧게 자르고 옷은 아무거나 걸치고 화장은커녕 거울조차 보지 않았습니다. 딸이 옷을 사다 줘도 박정자님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무슨 소용이냐고, 이제 나이도 먹었는데 누가 보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정자님은 동네 경로당에서 오랜만에 옛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는 박정자님과 같은 나이였지만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깔끔하게 염색이 되어 있고 옷은 정갈하게 차려입었고 얼굴에는 은은한 화장이 되어 있었어요. 박정자님은 그 친구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같은 나이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보일까?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을까 하고 말이에요. 박정자님은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완전히 포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머리는 백발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옷은 10년 전에 입던 낡은 옷이고, 얼굴에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박정자님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박정자님은 결심했습니다. 나를 다시 돌보기로 말이에요. 박정자님은 먼저 머리를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샴푸 거품을 내서 머리를 감으니 머릿속이 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그 다음 옷장을 열었습니다. 딸이 사다 준 새 옷을 꺼내 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여전히 늙었지만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박정자님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를 빗고 옷을 갈아입고 얼굴에 크림을 발랐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박정자님은 깨달았습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는다는 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대접하는 행위라는 것을요.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면 세상도 나를 귀하게 대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박정자님은 지금 매일 아침 경로당에 나가고 친구들을 만나고 봉사활동도 합니다. 모든 것은 거울 앞에 다시 선 그날부터 시작되었어요. 단정함은 자기 존중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면 세상도 당신을 함부로 대해요. 당신이 당신을 귀하게 대접하면 세상도 당신을 귀하게 대접합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법칙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기본 원리예요. 머리를 빗으세요. 이것은 단순한 동작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일을 준비하는 행위입니다. 옷을 갈아입으세요. 이것은 단순히 천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갈아입는 거예요. 세수를 하세요. 이것은 얼굴의 때를 씻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먼지를 털어내는 것입니다. 손이 움직여 외모를 정돈하면 멈춰있던 뇌의 회로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해요. 뇌과학자들은 이것을 행동 활성화라고 부릅니다. 우울증 치료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이 행동 활성화예요.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바뀌면 마음이 따라 바뀝니다. 당신이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는 그 순간 당신의 뇌는 새로운 신호를 받아요. 아, 나는 아직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아직 돌봐야 할 사람이구나 하고 말이에요. 이 작은 신호가 당신의 뇌를 깨웁니다. 당신의 영혼을 흔들어요. 단정함은 남이 아닌 나를 향한 예의입니다. 당신이 당신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비싼 옷이나 값비싼 화장품이 아니라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나를 귀하게 대접하는 그 마음이에요. 나는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 조용한 선언이 당신을 깊은 우울의 늪에서 건져 올리는 유일한 밧줄입니다. 늙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혼자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볼 사람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을 봐야 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에요. 당신이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어요. 당신의 외모는 가족들에게 보내는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자식들이 집에 왔을 때 정갈하게 차려입은 당신의 모습만 보고도 자식들은 안도하며 돌아가요. 엄마 아빠가 아직 괜찮으시구나. 아직 정신이 또렷하시구나. 아직 스스로를 돌보실 수 있으시구나 하고 안심합니다. 반대로 꾀죄죄하고 흐트러진 모습은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나 지금 죽을 것 같다는 고통을 자식들에게 그대로 전가하는 일이에요. 자식들은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무너집니다. 엄마 아빠가 많이 힘드시구나.
혼자 계시는 게 너무 외로우시구나. 우리가 더 자주 와야 하는데 하며 죄책감에 시달려요. 자식들은 부모의 외모를 보고 부모의 마음 상태를 읽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괜찮다고 말해도 당신의 흐트러진 외모는 나는 괜찮지 않다고 소리쳐요. 당신이 아무리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당신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나는 지금 무너지고 있다고 외칩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71세 최병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후 최병수님은 완전히 자신을 방치했어요. 면도도 하지 않아 수염이 덥수룩하고 옷은 기름때가 묻어도 그대로 입고 집안은 쓰레기가 쌓여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주말마다 찾아와 아버지 좀 씻으시라고 면도 좀 하시라고 말했지만 최병수님은 귀찮다고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최병수님은 아들의 표정을 봤습니다. 아들은 울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말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최병수님은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내가 나를 방치하는 것이 아들에게 이렇게 큰 고통을 주고 있구나 하고 말이에요. 최병수님은 다음 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면도를 했어요.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었습니다. 집안을 정돈했어요. 다음 주말 아들이 왔을 때 최병수님은 깔끔하게 면도한 얼굴로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아버지 좋아 보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최병수님은 그 순간 알았어요. 내가 나를 돌보는 것이 아들을 돌보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단정한 외모는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부모로서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에요. 자식들은 바빠요. 일도 해야 하고 자기 가정도 돌봐야 하고 아이들도 키워야 합니다. 그런 자식들에게 부모인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배려는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에요. 당신이 단정하게 옷을 입고 깨끗하게 머리를 빗고 정갈하게 집안을 정돈하면 자식들은 안심하고 자기 일을 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아직 건강하시구나. 아직 스스로를 돌보실 수 있으시구나 하며 마음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자식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에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면 당신 자신을 돌보세요. 자식들이 걱정하지 않기를 바란다면 거울 앞에 서세요. 자식들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이 먼저 단정해지세요. 당신의 외모는 자식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오늘 당신은 자식들에게 어떤 편지를 보내고 있나요? 나는 너무 힘들다는 하소연의 편지입니까? 아니면 나는 아직 괜찮다는 안심의 편지입니까? 자식들은 부모의 외모를 보고 앞으로 얼마나 자주 와야 할지를 결정해요. 부모가 흐트러진 모습이면 자식들은 더 자주 와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낍니다. 부모가 단정한 모습이면 자식들은 안심하고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있어요. 당신은 자식들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고 싶으십니까? 또한 당신의 외모는 손주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손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늙는다는 것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해요. 흐트러진 모습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 아이들은 늙는 것이 무섭고 슬픈 일이라고 배웁니다. 단정하고 생기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 아이들은 늙는 것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배워요. 당신의 외모는 단순히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가족 전체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돌보는 것은 가족 전체를 돌보는 거예요. 당신이 당신을 포기하는 것은 가족 전체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유산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돈이나 재산보다 더 큰 유산은 끝까지 존엄을 지킨 부모의 모습이에요.
자식들은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부모가 보여준 존엄의 모습은 평생 기억합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늙었을 때 그 모습을 따라해요. 당신이 괜찮다는 신호를 외모로 보여주세요. 말로만 괜찮다고 하지 마세요.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깨끗한 옷, 빗은 머리, 씻은 얼굴. 이것이 자식들에게 보내는 가장 확실한 안심의 메시지입니다. 그럼 오늘 저녁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거창한 것은 필요 없어요. 딱 3가지만 약속하세요. 첫째, 내일 아침 외출할 일이 없어도 머리를 정갈하게 빗으세요. 머리를 빗는 것은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이에요. 머리를 빗으면서 오늘 하루도 나를 귀하게 대하겠다고 다짐하세요. 머리빗을 들어 올리는 그 손의 움직임이 당신의 뇌를 깨웁니다. 나는 아직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신호를 보내요. 둘째, 목이 늘어난 옷 대신 깨끗하게 다려진 셔츠를 입으세요. 옷장 깊숙이 넣어뒀던 좋은 옷을 꺼내세요. 특별한 날에만 입으려고 아껴두지 마세요. 오늘이 바로 그 특별한 날이에요. 당신이 살아있는 오늘이 가장 특별한 날입니다. 깨끗한 옷을 입으면 등이 펴져요. 자세가 바뀌면 마음도 바뀝니다. 셋째, 거울 속의 나를 향해 애썼다, 고맙다고 한마디 건네세요. 거울을 보면서 당신 자신을 칭찬하세요. 오늘도 하루를 견뎌낸 나, 혼자서도 이만큼 버티고 있는 나, 아직 포기하지 않고 살아있는 나에게 고맙다고 말하세요. 이 작은 말 한마디가 당신의 영혼을 살려요. 단정함은 마음을 붙잡는 가장 빠른 약입니다. 항우울제보다 빠르고 상담보다 즉각적이고 어떤 치료보다 효과적이에요. 당신이 당신을 귀하게 대접할 때 세상과 가족도 당신을 귀하게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에요. 거울 앞에 서는 것이 두렵습니까? 늙은 모습을 보기 싫으십니까? 주름진 얼굴이 창피하십니까? 아니에요. 그 주름 하나하나는 당신이 살아온 세월의 훈장입니다. 그 백발 하나하나는 당신이 견뎌낸 고난의 증표예요.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 훈장을 아무렇게나 방치하지 마세요. 정갈하게 정돈하세요. 훈장은 깨끗하게 닦아서 가슴에 달아야 빛이 나요. 당신의 외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늙은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지만 자신을 방치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입니다.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세면대로 가세요. 얼굴을 씻으세요. 거울을 보세요. 머리를 빗으세요. 옷을 갈아입으세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김영수 님도, 박정자 님도, 최병수 님도 모두 거울 앞에 다시 선 그날부터 삶이 바뀌었어요. 당신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혼자 사는 것도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볼 사람이 없다는 것도 핑계가 될 수 없어요. 당신을 봐야 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볼 때 비로소 세상도 당신을 보기 시작해요. 당신이 당신을 존중할 때 비로소 세상도 당신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약속하세요. 내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거울 앞에 서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세요. 거울 앞에 서서 당신 자신을 보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피하지 마세요. 정면으로 마주하세요. 그리고 천천히 머리를 빗으세요. 한 올 한 올 정성스럽게 빗으면서 생각하세요. 나는 아직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아직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아직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다 하고 말이에요. 옷을 갈아입으세요. 목이 늘어나지 않은 깨끗한 옷을 꺼내세요.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생각하세요. 오늘도 나는 나를 귀하게 대접하겠다. 오늘도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 하고 말이에요. 세수를 하세요. 미지근한 물로 얼굴을 씻으면서 어젯밤의 슬픔도 함께 씻어내세요. 물로 얼굴을 헹구면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하세요.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면서 나는 오늘도 살아있다고 확인하세요. 이 세 가지 작은 행동이 당신을 살립니다. 이 세 가지 작은 의식이 당신의 뇌를 깨워요. 이 세 가지 작은 약속이 당신의 영혼을 붙잡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신호등을 초록불로 바꾸세요. 빨간 불을 켜고 멈춰 있지 마세요. 노란 불에서 망설이지 마세요. 초록불을 켜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세요.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당신의 여정은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세요.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행동이에요. 머리를 빗으세요.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저항입니다. 옷을 갈아입으세요.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선언이에요. 나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아직 살만한 가치가 있다. 나는 아직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이것이 당신의 외모가 세상에 보내는 메시지가 되게 하세요. 오늘 거울 속의 자신에게 어떤 옷을 입혀주고 싶으십니까? 내일 아침 거울 앞에 섰을 때 자신에게 어떤 말을 건네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단정함이 당신의 인생을 다시 빛나게 할 거예요. 이 내용이 누군가에게 다시 살아갈 힘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곁에 있는 소중한 친구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그 또한 큰 지혜의 나눔이 될 겁니다. 혼자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 이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당신의 존엄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거울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선택이에요. 내일 아침 거울 앞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